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4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비트코인 현재 9,735만원대 마이너스 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저번 영상에서 이틀 전 영상이죠, 수요일자 영상에서 이 자리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점 높이는 흐름이라면 지금이 반등 자리고 64.5를 딛고 한번 올려주고 거기서 V자로 말아 올려주고 바로 72K 회복을 해줘야 추가적으로 80K까지 비트코인 8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V자 골파기 이후에 상승 코스가 완성이 될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제였죠. 어젯밤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쭉 나와주면서 69,000달러까지 일단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등을 해줄 때 웬만하면 좀 빠르게 골파기 이런 식으로 바로 직전에 매물대 라인까지 좀 빠르게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 좀 상당히 좀 시간을 끌었다는 점이 이 구간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고, 또한 4시간 봉으로 이런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바닥을 지지한 이후에 상방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달리면 상승을 억제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바로 또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다. 왜냐면 올려줄 때 여기처럼 직전에 매물 구간을 좀 터치를 해주던지, 이 매물대까지 지금 못 갔거든요. 7만 달러 정도를 좀 넘겨주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눌림이 나올 때, 눌림이 나오더라도 물론 이 정도 눌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흐름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등 세게 주고 눌렸다가 초과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은 한번 눌렸다가 초과 돌파가 나오는 흐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눌릴 때 이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이 저점을 깼다라고 하면은 이런 반등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후에 고점 돌파까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저점 64.5K는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좀 눌리더라도 이 근처까지도 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높여주는 흐름, 많이 빠져야 65.5K 정도에서는 좀 하락을 멈춰주고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고 이후에 여기를 다시 가줘야 됩니다. 69,000달러를 일단 다시 가주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살짝 눌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매물대 돌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이후에 추가적인 신고가 갱신까지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 이 매물대에서 막히고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하는 힘의 세기 자체가 조금 그렇게 세지 않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반감기 효과가 먼저 차트에 선반영돼서 여기까지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올라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구간이 빠르게 상승 돌파가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하락으로 이어졌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돌파를 위해서는 한 번 더 내려찍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62.2K, 62,20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여기가 지금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점 높여놔야 되고요. 한번 내려 찍기 나오고 큰 반등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주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안 가고 한 63K 정도까지 가주는 그림이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이런 역회된 숄더를 주면서 저점까지 위협도 안 하면서 이후에 추가 상승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림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나온 이 장대 음봉의 이 힘의 세기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고, 지금 시간까지도 이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은 자리에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차트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62,200달러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반등은 한번 줄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여기 59K까지도 한번 이탈시키는 하락,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에서 바로 이제 52,000달러 부근의 매물대에서의 큰 반등,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횡보 구간을 또 거치다가 상승하는,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반감기 6개월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이제 펌핑들이 좀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반감기 호재를 빌미로 삼아서 개인들이 못 팔게 가두리를 쳐놓고 세력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가격이 내려온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반감기 랠리를 좀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홀딩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숏타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도 숏 5시 32분에 들어가서 요 자리였죠. 요런 식으로 반등 쭉 나오고 나서 윗꼬리 보고 음봉 확인하고 숏을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빠지는 구간, 요런 구간에서 또 숏으로 수익을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숏 수익을 좀 챙겨가고, 뭐 롱 자리에서는 롱을 진입할 수 있고 숏 자리에서는 숏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타점은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눌렸다라고 해서 이게 롱을 이제 분할로 진입을 한다든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시세 분출이 어느 쪽으로 될 것이다를 예측하는 것은 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왜냐면 지금 구간은 어찌됐건 간에 이 박스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박스 하단에서는 상방 움직임이 나왔고 박스 고가권에서는 하방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박스 횡보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 강력한 매수세와 강력한 돈이, 그만큼의 자본이 또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벤트가 바로 이런 홍콩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4월 20일로 예측되는 이제 반감기라든지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이런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가격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N자로 커지는 파동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아직은 큰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박스 상단 돌파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지루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최대한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저점, 중요한 저점을 깨고 나서는 나름의 반등도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점 깨는 자리에서 내려오다가 매수세 포착되면서 아래꼬리 달리는 15분봉, 30분봉으로 양봉 뜨는 구간에서의 단기 롱 접근으로 수익을 보는 전략, 이런 식으로 타점이 온다라고 하면 롱, 반대로 또 어느 정도 세게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또 이제 30분봉이나 시간봉으로 음봉 마감하면 어차피 이제 올리고 또 내려가는 구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쇼타점으로 또 수익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게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전략을 짜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롱숏 타점 그리고 차트 분석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이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의 흐름, 오늘 일봉이 마감이 되려면 아직 이제 오늘 밤 그리고 새벽 시간까지 지나봐야 일봉이 마감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빼면서 몸통형 음봉으로 직전에 이제 중요하게 지지받아야 되는 64,500달러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후에 추가 하락, 이런 식으로 음봉이 꽂히면서, 이렇게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반등 주는 흐름. 근데 중요한 거는 때리지 말아야 할 구간을 때리게 되면은 이후에 반등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른 거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못 올라간 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알트들은 어차피 조금 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비트가 어느 정도 눌린다 해도 이런 이제 중요한 박스 저항, 박스 지지 자리죠. 박스 지지자 하단 자리를 깬다 해도 이후에는 또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차피 내년까지는 우상향 관점으로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코인이 크게 눌렸다가 올라가는 이 흐름 안에서 또 알트들이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많이 못 올라간 알트들이 다음 상승장에서는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은 어차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고 가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은 비트가 이 박스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강하게 올라가는 알트들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박스를 유지를 해주면서 올려줄 것이냐, 아니면 박스를 한번 깨고 올라갈 것이냐, 결국에는 1번과 2번 시나리오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써서 지금 같은 구간에 이제 포지션을 잡게 되면은 청산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롱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박스를 깨고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큰 상승을 노려볼 만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숏 같은 경우에도 고점 뚫고 올라갔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숏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박스 내에서는 계속 지금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 지지를 이탈했을 때 롱 자리 짧게 보는 전략, 그래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62,200, 6700,
그다음에 이제 59K 크게 이제 아래 꼬리 달린 요 자리 쌍바닥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이 왔을 때 우리가 맥점에서 롱을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단기적으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전략을 짜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단기 일봉상 요날 내려 찍은 이 음봉, 장대 음봉이 힘의 세기가 워낙 강력했고요.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도 극복을 못하고 있고 또 살살 내려오면서 이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차트 흐름 자체가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이런 식의 반등을 줄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피해갈 수 없는 이 주봉의 장대 음봉 마감 시 이후에 조금 큰 하락의 가능성,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처음 장대 음봉이 이런 식으로 이제 뽑힌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은 해주지만 이후에 또 크게 눌리는 마이너스 50%까지 조정이 나왔고 이후에 반등을 줬지만 여기서도 크게 주봉상으로 음봉 마감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봉으로 15% 이상의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마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 주 주봉도 지금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말까지 해서 주봉이 여기서 더 빠지는 몸통형 음봉으로 끝날 경우에는 이후에 좀 반등을 준다 해도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좀 있고, 물론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차트적으로 많이 올려놓은 구간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주봉으로 꽉 찬 몸통형 음봉이 뜨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도 보시면 오늘 뭐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아닙니다. 알트들도 전반적으로 힘이 다 빠지는 모습이고, 특히나 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지선 24만원 자리를 지금 이탈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도 많이 올라왔는데 24만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6만원 선까지 한번 후퇴하고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뺐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솔라나, 일단 알트들 중에서 최근에 시가총액이 100조에 육박하는 이 메이저 알트고 이번 상승장에서 가장 강한 이제 상승세를 또 보여준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약세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조금 알트 시장 전반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두루두루 좀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하락도 지금 알트코인들의 약세의 주범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반등을 세게 V자를 해주고 여기서 횡보하던 이 횡보에서 위로 가주는 흐름이 아니라 아래로 빠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또다시 중요한 직전의 아래꼬리 저점 451만원 선에 이 자리에서의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바로 500만원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도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랑 이더리움이 최근에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알트 시장 전반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제 밈코인들,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의 약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만큼 올랐고 많이 오른 지점에서 조금씩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양봉 들어와 줬으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또 변곡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오늘도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장 전반에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간 코인들 중에서 스택스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앱토스도 마찬가지죠. 주봉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전고까지 뚫었는데 갑자기 쭉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4월 12일 오후 5시에 5천억 정도의 앱토스 락업이 해제된다, 시장으로 5천억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 이런 이제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이제 자기들의 이제 물량을 팔기 위해서 차트를 올려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5천억이라는 거는 이제 앱토스의 시총 7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매물 압박으로 인한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앱토스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밀리는 것도 앱토스랑 조금 비슷한 부류의 코인들, 수이라든지 세이라든지 신규 상장한 코인들도 앱토스의 하락에 맞춰서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가 이 자리 크게 상승을 준 2,400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이탈을 시키고 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00원 선까지 한번 밀리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수이 같은 경우에도 1,860원대, 여기는 정말 깨면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 2,000원 정도 내려가면은 좀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앱토스나 솔라나, 스택스 이런 코인들의 약세와 더불어서 알트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 원화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쨌거나 지금 내려왔다가 반등을 준 자리입니다. 이 박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박스로 다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데, 이 박스를 하방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 구간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해줘야지만이 추가적으로 알트들도 좋은 모습을 비트코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방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8천만원대까지도 밀리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을 때는 알트코인도 뭐 당연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오른 코인들이 많이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반면에 이제 많이 못 올라간 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뭐 온톨로지 가스라든지 아이오타라든지 카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잡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뭐 이제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빠져봐야 400원 300원이죠 여기가 이제 땅바닥이고, 올라간 게 지금 뭐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여기까지 올라간 건데 그 상승률을 전혀 못 따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코인들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주봉으로 이런 식으로 땅바닥에 있는 코인들은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을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코인들이 떨어질 것을 걱정할 수는 있지만, 샌드박스라든지 아이오타, 카바, 온톨로지 가스 이런 코인들은 조금 뭐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코인들이 다음 상승 흐름이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비트가 이제 전고점을 뚫어줄 때 조금 더 이제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코인들, 예를 들면 도지 같은 코인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뭐 조금 더 버텨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중요한 지지 구간 280원 정도 깨질 때는 그냥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못 나오고 여기까지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200원대까지는 조금 각오를 해야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금의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쌍바닥에서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평단이 그럼 이 정도로 맞춰질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고 탈출하고 그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차트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양봉은 떠주는 구간이 나와야 거기서 이런 식으로 추세 반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은 비트가 오늘 밤이라도 반등이 나와준다면 따라서 주말에도 이제 강세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 정도에는 웬만한 알트들, 많이 빠지는 알트들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히는 그런 구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면은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래량 많이 터지고 있는 이런 솔라나 같은 그 코인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주요 매물대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반등이 세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충분히 롱으로 받아볼 만한 자리가 될 수 있고, 세이도 저번 영상에서 일봉으로 양봉 마감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직전 저점 자리다, 요 자리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거 잠깐 들어갔다가 손절하더라도 그 다음 자리 바로 800원 자리 정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빠지면은 한번 세게 반등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 노려서 한번 타점을 진입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대부분의 이제 알트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 특히 솔라나랑 앱토스 필두로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어설프게 조금 빠졌다고 물타기가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일봉으로 양봉 떠주는 거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연속된 음봉으로 빠지더라도 조금 과하게 빠지는 구간에서의 일봉으로 양봉 마감,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양봉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추세 반전의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2연속 일봉상의 양봉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 수익 같은 경우에 많이 내려오고 있죠. 지금도 내려오고 있지만 조금 과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코인들도 일단 일봉으로 양봉 마감 뜨는 거 하나 보고, 그 다음날까지 직전에 양봉 이제 올려 쳐주는 것까지, 양봉 마감한 시점을 돌파해주는 것까지 보고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또 상당한 반등을 또 노려볼 수도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구간에서의 일봉 양봉 마감, 그런 거를 기준 삼아서 물타기라든지 반등 지점을 노리는 게 맞다. 그리고 손절을 할 거면은 좀 빨리 하고 재타점을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바라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비트가 큰 하방 박스권 이탈 없이 지금의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좀 이어가면서 고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알트들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아마도 조만간에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하방 이탈의 가능성도 지금 열려버렸습니다. 왜냐면 어제 반등을 주고 나서 이 정도까지 밀리는 게 지금 조금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방에 고점 돌파를 하면서 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밀어 올려놓고 나서 횡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은 올려놓고 나서 유지가 아니라 밑으로 좀 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빼면은 또 여기 자리 위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주요 저점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반감기 4월 20일을 얼마 안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흐름이 원래는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반감기다, 반감기가 온다 하면서 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어야 될 그럴 시점인데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 흐름 자체가 조금 쎄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